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리오프닝의 시즌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40%,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이렇게 눌림에서 다시 2차적인 시세를 주려는 초입에 있으니까 반갑습니다. 부자주식TV의 최현우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2분기 실적 시즌에 따른 썸머랠리 관련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것 같은데 대체로 분기 실적은 분기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공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8월 중순부터 발표가 되기 시작하고 기업별 잠정 실적이나 아니면 컨퍼런스 콜에 따라 내용을 살펴본다면 7월 한 중순부터 7월 말까지 내용을 좀 더 부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1분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대부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분기 실적을 바라봐야 될 때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상대적인 비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작년 대비 혹은 작년 분기 대비 혹은 뭐 이렇게 QOQ나 YOY 기준으로 뭐 40%,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이렇게 숫자로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혹하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 자체가 굉장히 다운사이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하는 부분은 조금 더 가감을 하셔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부분을 한번 구분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성장주라고 한다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친구들, 그리고 가치주라고 한다면 포스코라는 종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신다면 카카오나 네이버는 정말 횡보를 보이다가 최근에 코로나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정말 급등을 보인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그런 모멘텀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어느 것이 실적으로 모멘텀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섹터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삼성전자 11조, LG전자의 얼마나 드라마틱한 실적이 나올 것인지가 주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2일에 가치주의 상징인 포스코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잠정이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철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엄청난 시세를 주었다가 살짝 눌렸습니다. 눌림목이 대체로 60일선 혹은 뭐 한 2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횡보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원자재에 대한 좀 안 좋은 악재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보고 다음 랠리를 준비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로 7월 2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별로 실적 발표가 이어지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리오프닝의 시즌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중간 사이즈로 꽤나 괜찮은 섹터의 종목군들을 골라봤는데요. 현대제철에 대한 기본적인 모멘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철강 섹터에 대한 악재는 어느 정도 끝났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다음 실적, 그 다음 실적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4,470억 원 정도로 47%의 QOQ를 분기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줬고요. 3분기, 4분기도 실적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부분은 현대제철을 뿐만 아니라 지금 철강 섹터가 어느 정도 저점에서 1차적인 시세를 주었고 눌림에서 다시 2차적인 시세를 주려는 초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철강 섹터가 포트에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 담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뭐 동국제강, 포스코 같은 뭐 좋은 종목군들도 많으니까 종목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이브입니다. 엔터 미디어 관련 섹터를 말씀을 드렸을 때 하이브, 그러니까 빅히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빅히트가 다른 엔터사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엔터사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SM이 정말 대단한 상승세를 보였고 YG와 JYP도 시세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시세를 본다면 엔터미디어의 섹터에서는 지금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모멘텀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기준으로는 웹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하이브에 대한 내용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컨센에 대한 부분은 2분기 영업이, 그러니까
2021년에 프리뷰로 본다면 영업이익이 286억 원. YOY 기준으로는 조금 컨센서스를 하회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부합되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엔터미디어사를 넘어서 콘텐츠, 플랫폼 제작자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외주 제작에 대한 부분, IP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사업군들을 많이 벌리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과 함께 2분기 MD 선주문 매출,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매출 부분을 모멘텀으로 본다면 3분기 정도에 그 부분이 실적으로 인식이 되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한 실적적인 모멘텀이 2분기, 3분기 내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관에서는 지금 하이브를 비롯한 엔터미디어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YG엔터, SM, JYP 이런 대표적인 3대 기획사들의 목표가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고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로에 대한 변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M이 가장 목표 주가를 좀 더 높게 잡고 있는데 하이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는 KB증권 기준으로 목표 주가가 36만 원에 자리하고 있고 다른 엔터미디어뿐만 아니라 대형주에 대한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라면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중소형 기획사들이나 중소형 엔터사들, 큐브엔터라든지 IHQ라든지 키스트라든지 YG플러스라든지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법한 엔터미디어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부분은 댓글로 엔터사라든지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 혹은 궁금한 기업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다음 영상 때 반영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종목 2개와 함께 섹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은 대다수가 생각하듯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거지만 그 좋게 나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륨은 높아졌지만 그 내실을 집중해 봐야 된다. 어느 정도 코로나로 인한 이연된 매출인지 그게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꾸준하게 트래킹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좋은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2분기 실적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시고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고 꾸준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종목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